여드름 치료만 되는 게 아니라 주름에도 효과가 좋네? 어머, 모공도 줄어들어. 웬일이야? 여드름 자극까지, 잡티까지 없어져. 효과는 정말 좋아요. 듬뿍 발라야지 하고 발랐다가는 아주 피부가 난리가 났어요. 뒤집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장대 언니 쓱입니다. 오늘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시작하면 피부 나이를 거꾸로 되돌려주는 화장품 성분 그리고 제품 추천까지 해드리려고 해요. 정말 피부 고민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트러블 때문에, 또 그 트러블 때문에 생기는 잡티, 그리고 모공, 노화로 생기는 정말 주름까지. 그래서 화장품도 고민에 따라서 미백에 좋은 거, 주름에 대한 거, 뭘 살지 또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이 고민에 따라서 에센스만 여러 가지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이 모든 고민을 정말 한 방에 해결해주는 요즘 다시 핫하게 이슈가 되는 성분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레티놀이라는 성분인데요. 보통 40대 이상이라면 안티에이지에 정말 온 힘을 쓰게 돼요. 그래서 피부과 관리,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아직 저는 홈케어로만 관리 중이다 보니까 확실히 주름 관리, 모공 관리가 이 30대랑은 정말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나이를 지워준다는 레티놀을 시작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30대부터라도 좀 제대로 알고 미리 사용을 해볼 걸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효능만큼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 레티놀 성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레티놀 제품은 어떤 피부에 사용하면 좋은지, 조심해야 할 것과 처음 접할 때 어떤 제품을 사용하면 좋은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피부 고민에 만병통치약이로도 불리는 레티놀이 도대체 뭐길래 이러지? 하실 텐데요. 레티놀은 쉽게 말해서 비타민 A의 한 종류인데, 피부의 표피세포를 원래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서 피부세포 하나하나 활성화를 시켜주고 우리 피부를 구성하고 탄력을 유지하게 해주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합성과 생성을 모두 해줘서 피부 재생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효과를 주는 안티에이징 대표 성분이에요. 아주 옛날에는 이 비타민 A 성분의 제품들은 병원 처방을 받아서만 사용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주름 개선, 미백, 탄력, 모공 등등 너무 많은 그런 피부 고민에 효능이 좋은 성분으로 알려지면서 지금은 화장품 영역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좀 대중적으로도 많이 접할 수 있게 많은 형태의 제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레티놀은 어떤 피부가 써야 되나요? 아까도 말했지만 레티놀은 모든 피부 고민에 다 효과가 좋은 성분이어서 나와 맞는 레티놀 함량을 좀 잘 선택해서 부작용 없이만 사용을 한다면 어떤 피부든지 간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선 효과가 높은 만큼 고기능, 고성능을 아주 정말 팍팍 느끼고 싶은 분들한테 정말 딱이에요. 하지만 이 레티놀은 이 피부 활성화, 즉 우리 세포가 생성이 되어서 이 각질록에 잘 탈락이 되도록 우리 세포들을 열심히 일을 시켜주는 성분인데, 각질이 너무 두꺼운 피부는 이렇게 얇게 각질층을 이렇게 한 겹 한 겹 벗겨주면서 피부를 재생시켜주니까 효과가 좋은데, 반대로 피부 활성화가 너무 빨라서 각질층이 너무 얇고 또 민감한 피부라면은 이 레티놀을 잘못 사용했을 경우 과다하게 이런 각질층이 손상을 받게 돼서 오히려 피부가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너무 피부가 얇고 자극에 민감한 피부라면은 정말 주의해서 사용해줘야 합니다. 레티놀을 먼저 자세히 알아보자면은 쉽게 비타민 A에서 파생된 성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비타민 A는 우리 체내에서는 직접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렇게 화장품으로만 발라서만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비타민 A를 화장품 성분으로 적용하기 위해 가장 먼저
통해서 개발된 게 바로 레티노이드. 이 레티노이드는 여드름 피부 질환 치료에 쓰이는 성분으로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의약품으로만 사용을 했는데, 이마저도 좀 자극이 많아가지고 피부과에서도 뭐 3개월 사용하고 뭐 씌워주는 기간을 주고 또 다시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여드름 치료제로 사용을 하면서 이 여드름 치료만 되는 게 아니라 주름에도 효과가 좋네? 어머, 모공도 줄어들어. 웬일이야? 여드름 자국까지, 잡티까지 없어져. 를 알게 되면서 화장품 연료로 활용할 수 있게 정말 많은 연구들을 거쳐서 최적화된 성분으로 개발된 게 바로 레티놀, 레틴알데히드입니다. 지금 현재 레티놀 화장품에 표기되는 성분명은 레티놀, 레티노이드, 레티노산, 레틴알데히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본 그리고 가장 많이 알려진 성분이 바로 레티놀이에요. 이런 레티놀은 효능이 좋지만 이렇게 피부에 적용을 했을 때 레티놀, 레틴알데히드, 레티노산 이렇게 좀 두 번의 전환 과정을 거쳐서 활성화가 되는데, 이렇게 좀 변형되는 불안정성 때문에 좀 까다로운 성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까다로운 특성상 좀 제조와 포장 모든 과정에서 이 성분이 좀 변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말 특수한 설비랑 공정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레티놀 성분이 이 처음 사용부터 끝까지 이 변형이 되지 않고 주름 개선 효능이 입증이 되는 제품만 인증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티놀보다 조금 효과는 덜하지만 좀 자극이 덜하고 피부 흡수력이 조금 낮은 보다 조금 안정적인 형태의 레티놀 유도체 제품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레티놀보다는 좀 부작용 걱정은 없지만 효과는 덜하다는 거 꼭 알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레티놀의 능력은 정말 두말하면 잔소리로 이 피부 고민에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성분임은 정말 틀림없지만, 효과가 높은 만큼 피부에 자극도 있을 수 있어가지고 특히 사용법, 함량을 꼼꼼히 잘 알고 적응 기간을 꼭 거치고 내 피부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티놀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보셔야 하는 거는 바로 레티놀 함량.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효과는 정말 좋아요. 하지만 그만큼 자극도 많아서 처음부터 효과가 좋다고 해서 정말 듬뿍 발라야지 하고 발랐다가는 아주 피부가 난리가 났어요, 뒤집어졌어요 하는 경험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적은 정말 소량을 기간 텀을 주면서 내 피부 상태를 체크하면서 적응을 꼭 한 다음에 피부가 괜찮다면 점차 함량 높은 제품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적응을 시키나요? 하실 거예요. 처음에 정말 이렇게 쌀알보다도 적은 소량으로 얇게 피부에 이렇게 바르고 나서 꼭 보습감이 높은 크림을 함께 사용을 하셔야 자극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하루 반응을 보고 괜찮다고 하면은 격일 이것도 괜찮네 하면은 점차 매일 이렇게 횟수를 적응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 피부가 너무 얇은 이런 눈가를 먼저 사용하는 것보다는 목에 그리고 이마에 조금 두꺼운 피부에 먼저 사용하시고 나서 점차 부위를 넓혀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굴이 너무 화끈거리고 빨개져요. 너무 건조한데요? 2, 3일 텀을 뒀는데도 정말 자극이 너무 많아요 하신다면은 참지 마시고 바로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완전히 괜찮아졌을 때 정말 아무것도 바르지 말고 아주 얇게 레티놀 제품만 사용을 하거나 보습크림에 이 레티놀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사용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도 정말 나는 자극이 된다면은 사용을 안 하시는 게 더 낫다고 말씀드려요. 아무리 좋은 성분도 나와 안 맞으면 피부에 더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잘 모르고 효과 좋다고 해서 진짜 일반 아이크림보다 듬뿍듬뿍 정말 이 눈가에 발랐다가 한 3일 정도 진짜 엄청 고생했었거든요. 살갗이 엄청 왜 추운 곳에 하루 종일 있어서 바람 엄청 맞아가지고 입술이 다 텄을 때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다행히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괜찮아져서 그 다음에는 양을 정말 조금씩 줄여가지고 사용을 하고, 또 처음에는 저는 주
2회 정도 사용을 하면서 적응을 해서 지금은 부작용 없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처음에는 소량씩 정말 얇게 바르고 내 피부 상태를 체크하면서 사용하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레티놀은 빛과 열에 굉장히 약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주로 나이트 케어용으로 나오는데 함량이 이게 조금 낮은 성분들은 아침에도 사용이 가능하게 좀 데일리로도 나오는 제품이 있어서 레티놀 제품을 좀 낮에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자외선 차단제는 정말 필수로 발라줘야 좋고, 낮보다는 좀 밤에 사용하는 게 안정성과 효능을 더 잘 볼 수 있어요. 이 레티놀의 성분은 오히려 이렇게 자외선에 피부가 더 잘 타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외선의 피부 손상을 더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자외선 차단제 필수 꼭 지켜주셔야 해요. 그리고 레티놀 부작용 중에서 대표적으로 정말 이렇게 필링을 너무 과하게 한 것처럼 막 각질이 일시적으로 엄청 일어날 수 있어요. 처음에 말했듯이 피부 재생 주기를 활성화를 해서 각질을 정말 한 올 한 올 얇게 제거하면서 피부를 재생해주기 때문에 각질이 처음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또 없어진 이후에는 이런 주름이나 모공 그리고 피부결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점. 레티놀은 임산부는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해요. 태아에게 정말 비타민 A는 필요한 거는 맞아요. 근데 체내에 너무 많게 되면은 이게 독성 수준까지 축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이렇게 발달 중인 태아에 얼마만큼의 양의 비타민 A 성분이 해로운지 아직 데이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모를 위험성 때문에 사용을 자제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위험할 수 있는 요인은 피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레티놀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용했던 제품, 고민별로 사용하기 좋은 제품도 함께 좀 추천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 제품으로는 이 마몽두 바쿠치올 크림. 이 제품은 정말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자극 레티놀 크림이라서 제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크림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 순수 레티놀 95%와 또 요즘 핫한 성분이기도 한 좀 레티놀 유사 성분인 바쿠치올, 이 두 가지 성분을 적절히 배합한 크림인데요. 이 바쿠치올 성분이 뭐냐면은 피부 재생과 노화 방지를 돕는 약간 비건 성분으로 해서 좀 쫀득쫀득 탄력 개선에 굉장히 효과가 좋고, 염증을 억제해주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진정 효과에도 좋은 성분이고, 또 레티놀과 같은 좀 강력한 항산화 효과지만은 레티놀보다는 좀 안정성이 높은 성분이기 때문에 이게 레티놀 크림이지만 굉장히 순한, 그리고 부작용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티놀 초보 입문용, 그리고 레티놀을 써보고 싶은데 자극이 너무 걱정되시는 분들께 먼저 추천을 드리고, 특히 좀 저처럼 탄력이 떨어져서 이게 모공이 세로로 이렇게 넓어져서 고민이신 분들한테는 정말 적극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형을 보면은 약간 이렇게 쫀득한 꾸덕한 제형까지는 아니지만 살짝 도톰한 밀도감을 느껴지는 제형이에요. 그래서 좀 겉은 탱글하고 이 속은 좀 쫀쫀하게 좀 얇은 코팅망이 씌어진 듯한 느낌이 들면서 정말 부드럽게 피부에 올라가는 느낌이 굉장히 좋았고, 피부결이 진짜 엄청 보들보들해지는 게 이 크림의 최대 장점. 유분감이 그렇다고 막 느껴지는 거는 아니어서 뭐 답답하거나 무거운 느낌은 피부에 전혀 들지 않았고요. 보습감도 좀 적당한 편이지만 저는 좀 건성 피부여가지고 로션 대용으로 이 크림을 사용을 하고, 영양크림은 그 위에 한 번 더 발라줬어요. 좀 모공이 고민되는, 특히 이 나비존과 이 코를 중심으로 해서 얼굴 전체적으로 얇게 소량씩 사용하셔도 전혀 자극이 없는 크림인데, 이게 레티놀 함량이 그닥 높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주름에 효과가 좋은 거는 저는 잘 못 느꼈어요. 근데 대신에 뭐 푸석한 각질이 올라왔을 때 매끄러운 좀 피부결과 모공에 좋은 좀 수분 레티놀 크림으로 사용하기 괜찮습니다. 두 번째 추천 제품은 바로 앰플 타입 이니스프리의 레티놀 시카 흔적 앰플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제품은 정말 잦은 트러블로 고민인 좀 제 지인이 사용해보고 하도 극찬을
추천을 해가지고 저도 한번 사용해본 제품이에요. 이미 여러 유튜버들도 추천을 많이 한 제품인데 레티놀과 시카가 좀 최적 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레티놀 처음 입문자 그리고 피부가 예민하고 민감하신 분들께 사용해도 되는 앰플 타입 레티놀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앰플 타입답게 정말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고 가벼운 타입에 약간 이렇게 노란빛이 살짝 이렇게 도는 흐를 정도의 젤 타입의 앰플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피부에 흡수가 잘 되는 게 이거는 장점이에요.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하냐? 잦은 트러블과 또 그로 인해서 생긴 자국, 색소 침착이 고민이신 분, 그리고 이 앰플도 모공이 고민이신 분들께 잘 맞는 제품이고 좀 민감한 피부지만 자극 없이 트러블, 미백, 그리고 모공까지 효과가 좋은데 이게 6가지 안정성 테스트를 검증받은 제품이고 녹차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등 피부의 자극감을 좀 88% 완화한 제형 기술까지 가진 앰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 마몽드 크림처럼 데일리 레티놀 케어 제품인 거 보면은 마찬가지로 레티놀 함량이 그다지 높지는 않을 것 같지만 살짝 이 마몽드 바쿠치오 크림보다는 저는 살짝 자극이 처음 한 이틀 정도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약간 붉어지거나 각질이 벗겨지거나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살짝 따끔거리는 느낌?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처음에 격일로 사용을 했었는데 저처럼 조금 자극이 느껴진다고 하면은 매일 쓰지 마시고 격일로 그리고 사용 후에 보습 수분크림을 듬뿍 발라주면서 사용하시면은 자극을 훨씬 줄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2가지 제품을 정리를 해보면 자극 없는 데일리 레티놀 제품으로 모두 추천. 그리고 진정과 잦은 트러블, 색소 침착에 효과 좋은 레티놀 제품으로는 이니스프리 레티놀 시카 앰플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탄력이 떨어져서 이런 모공, 요철, 매끄러운 피부결에 조금 더 케어를 원할 때는 이 마몽드 바쿠치오 레티놀 크림을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가장 제가 만족하면서 잘 사용 중인 제 개인적인 레티놀 제품 중에 베스트로 꼽는 레티놀은 바로 아이오페 엑스퍼트 0.1%. 앞에 소개한 2가지의 제품은 완전 초보 입문자용으로 정말 레티놀 초등학교 저학년이 1, 2학년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이 아이오페 0.1%는 좀 초등학교 3, 4학년 수준의 레티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더 쫀득쫀득 고농축에다가 이게 크림 느낌으로 주름 개선에 좀 더 효과가 좋았어요. 레티놀 함량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딱 기재가 되어 있다는 거는 안정화 기술에 진짜 자신 있다는 거거든요. 레티놀을 진짜 오랫동안 연구한 브랜드가 바로 아모레퍼시픽인데 레티놀의 역사가 제일 깊고 많이 알려져 있는 브랜드도 바로 이 아이오페잖아요. 그래서 함량도 이게 보면은 0.1% 또 0.3% 이렇게 2가지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나오는데 저는 예전에 레티놀을 정말 덕지덕지 발랐다가 진짜 난리난 그런 경험이 있었던지라 이 둘 중에서 이 0.1% 함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튜브 타입으로 정말 입구가 이렇게 너무 좁아가지고 좁은 부위 타겟용으로 목주름이나 이마주름, 눈가주름, 팔자주름에 실제로 저는 목주름에 지금 효과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나는 레티놀을 어느 정도 경험을 해봤다. 좀 더 주름에 효과가 좋은 레티놀 제품을 사용해보고 싶다 하신다면은 아이오페 엑스퍼트 0.1%. 나 레티놀 자극이 걱정 없다. 경험이 많아서 중급 이상인데 안티에이징 효과를 정말 팍팍 보고 싶다면은 레티놀 0.3%를 추천드리는데 살짝 부작용이 걱정이 되신다면 처음에는 이렇게 연약한 눈가나 이런 입가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마와 목에 먼저 사용을 해보고 괜찮다고 한다면은 차츰 이렇게 눈가나 입가 사용을 해주시고 매일 사용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주 2회로 적응기를 거쳐서 차츰차츰 매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효과 좋은 정말 스킨케어 성분 중에서 좀 까다로울 수 있는 레티놀 성분에 대해 소개와 제품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아마 레티놀에 대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셔서 피부에 좋다는 성분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영상을 보시고 좀 레티놀이 이런 효능, 주의사항, 사용법이 있구나 하고 오늘 영상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가시
가시기 전에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